자, 이어서 봅시다. 지금 뭐 이제 여러분들 수업 보실 때는 계속 이어서 보시지만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뭐 밥도 먹기도 하고, 조금 전에 밥 배고프다고 이야기했는데 밥도 먹기도 하고, 뭐 물도 마시기도 하고, 잠깐 쉬기도 하고. 자, 드디어 이제 6장으로 넘어왔네요. 6장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퀀터테이티브 어프로치하고 스트래티직 어프로치, 계량적 접근법하고 전략적 접근법으로 이제 카테고리가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제 5, 6장 구성을 보면 클래시컬 어프로치, 비헤이비어럴 어프로치, 퀀터테이티브 어프로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트래티직 어프로치, 네 카테고리를 나눴어요. 이제 그 조직 연구의 어떤 흐름을, 경영 연구의 흐름을. 전략적 접근 같은 경우 스트래티직 어프로치는 우리가 7, 8장에서 배우는 그 전략 부분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 다음 강의에서 이제 학습하도록 하고, 지금은 우리 그 퀀터테이티브 어프로치부터 한번 봅시다. 6페이지, 6장, 그죠? 핸드아웃 6장 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페이지를 보시면은 계량적 접근이라고 이렇게 마크가 날아가서 발을 이용해서 주웠어요. 자, 봅시다. 이 계량적 접근이라는 말부터 한번 봅시다. 계량적 접근이 뭘까 도대체? 내용을 한번 볼까요? 계량적이라는 거는 이 말을 갖다가 좀 바꿔보면 수리적 기법, 수리라는 말이 맞아. 수학 다 좋아요. 수리, 수학, 뭐 통계 이런 거 이용하는 거예요. 경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수학적인 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수학적인 것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경영과학이라는 말을 써요. 경영과학. 매니지먼트 사이언스, 경영과학이라는 말도 써요. 수학을 많이 이용하니까. 경영 문제를 수학적으로 해결하자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해결하면은 이렇게 되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로 보는 거야. 변수와 종속변수. 야, 이거 말 갑자기 또 왜 어려워. independent variable과 dependent variable로 보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렵네. 이런 거죠. 수학적 수리적 기법을 본다라는 거는 이런 거죠. 그리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본다라는 거는 이런 거였어요. 우리 고전 경제학에서, 옛날 경제학에서 이제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뭘로 봐요?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고전 경제학에서. 이게 농사라고 했을 때, 농사. 예를 들면 벼농사를 진다라고 할 때 생산량을 높이려면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뭐예요? 변수, 변인 다 좋아요. 변인이 맞겠네. 숫자가 아니니까. 변인이 뭘까? 그러니까 토지가 크면 클수록 생산량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논이 예를 들면은 뭐 1헥타르다. 그 다음에 100헥타르다. 일단 토지가 넓으면 생산량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기계화가 됐지만 상당히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농사잖아요. 그죠?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량에 이제 농사에 영향 주는 영향 요소를 보면 토지하고, 그지? 토지하고 뭐가 있어? 노동. 그죠? 근데 요게 무슨 변수예요, 요게 이제 독립변수라는 거죠. 이걸 수학적으로 쓰면 생산량을 y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뭐니? 토지가 많거나 한 차원의 변수? 아니 노동량. 독립변수 2. 그쵸? 이게 수리적이야. 독립변수라는 건 뭐냐면 독립적으로 변하는 변수. 그러니까 토지가 예를 들면 뭐 1헥타르일 때, 2헥타르일 때 변하는 수잖아요. 3헥타르다 쫙 이런 식으로. 노동도 1명 투입됐을 때, 2명 투입됐을 때, 3명, 100명 투입됐을 때.
거기에 따라서 요 생산량은 변하니까 요거는 종속 변수. 우리 함수에서 배운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거 그래프 어떻게 돼? 이거 지워도 되죠? 이거 어떻게 그려요? 여기 y축이고 x축이면 y절편 2고 이렇게 되겠네요. 2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그죠? 맞나?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거 못 그리면 여기 뭐 여기 지금 뭐예요? 여기가 지금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0이잖아. 맞네. 그쵸? 여기 0이니까. 여기가 0이 아니지. 여기가 0이지. 그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0이고 1일 때는 얼마야? 1일 때 3이네. x가 1일 때는 3이 되겠네. 그죠? x가 0일 때는 2가 되고 마이너스 1일 때는 0이 되고 y가 그죠? 숫자를 계속 넣어보면 되잖아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얼마야? 0.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1. 그죠? x가 0일 때 y는 2. 1일 때 3.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어보면 요 x가 변함에 따라서 y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여기 x는 독립, 이거는 y는 종속 변수다. 계량적이라는 말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야. 조금 전에 아까 이거 괜히 지웠네. 농사를 지을 때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어요? 아까 크게 토지하고 노동력이라고 그랬지. 이게 이제 생산에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이게 주된 요인은 맞는데 나 같으면은 이건 이제 수학적인 얘기고 이제 계량화할 수 없는 걸 내가 얘기해 볼게요. 어떤 게 있냐면 이 농부의 마음도 있지 않을까? 농부의 마음. 예를 들면 똑같은 토지하고 노동력이 투하됐는데 한쪽은 정말로 열심히 농사를 져서 우리 가족이 혹은 뭐 전국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맛있는 쌀을 먹는 어떤 농사를 짓겠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과 그냥 일터에 끌려 나온 사람하고의 마음은 다르겠죠. 그 다음에 또 뭣도 있어. 날씨도 있을 거야. 벼농사 지려면은 어때요? 일조량도 충분해야 되고 비도 많이 와야 되죠. 그죠? 날씨도 있을 수 있고 또 뭣도 있을 수 있어요. 토질, 그죠? 토질. 또 뭐 있어? 또 뭐도 있을까? 하여튼 변수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지금은 그냥 우리가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해서 토지하고 노동력만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따지고 보면 농부의 마음, 날씨, 토질 그 다음에 이 노동력에 있어서 연령도 상당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농사 짓는 사람이 전부 나이가 많다 그러면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벼농사를 질 때 노동력이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연령도 있고 그런 식으로 변수들을 다 생각해보면 헤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독립변수가 하나, 두 개, 2차원이 아니라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은 넘어갈 텐데 솔직히 우리 함수 그릴 때도 4차함수 이상 되면은 특히 문과생들은 골치 아프잖아요. 3차만 넘어가도 그죠? 근데 이게 7차, 8차 한 10개 정도의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들을 다 체크하기 어렵지. 그래서 제가 지금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뒤에서는 예를 들어 설명하겠지만 이 계량적 접근에서는 한계점이 뭐냐면 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독립변인들이 다 커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영 과정에서 이거 써보세요. 경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 그러니까 계량적 접근이 쉽게 얘기해서 어떤 그 TV를 생산을 많이 하려고 했을 때 노동력을 많이 투입하고 공장을 많이 지으면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다. 맞아요. 맞긴 맞는데 더 중요한 거는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졌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노동력에 있어서의 일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 숙련도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세세한 것들을 다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경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독립변이라고 그 다음에 종속변인 관계로 생각하다 보면 모든 독립변인을 우리가 다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다시요. 경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어떤 수리적 관계를 살펴봤을 때 모든 독립변인들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들 몇 가지는 헤아릴 수 있지만 디테일한 것들, 예를 들면 비중을 봤을 때 이게 한 50이고 이게 30이라고 하면 나머지 1%도 크잖아요. 요새는 만약에 생산량이 한다고 하면, 크다고 한다면 TV 같은 거 생산할 때는 사실은 이런 것들, 뭐 공장의 어떤 규모라든가 노동력보다는 노동력에 있어서의 어떤 근로인력의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숙련도 이런 거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전자제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자제품 인기 많잖아요. 세탁기, 냉장고, TV 이런 거. 이거를 다른 나라에서 생산했다고 했을 때 똑같은 뭐 삼성이나 LG 제품을 우리나라 사람이 생산한 거하고 타국에서 생산한 거라고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거 구입하겠어요?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산한 거. 노동력의 질을 본다는 거죠. 그런 것까지는 감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자, 이게 이해 안 되면 설명을 하면서 볼게요. 자, 어디서부터 보시냐면은 일단은 그러면은 우리 저 6페이지 한번 보세요. 선형계획법이라는 것부터 한번 보세요. 선형계획법. 거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선형계획법의 정의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경영학을 계속 공부하는 친구들은 생산 운영 관리에서 학습하게 될 텐데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학적인 방법으로 경영 문제 해결하는 거. 거기 내용 보세요. A, B 제품을 하나 생산하는데 필요한 공정과 시간은 아래의 표와 같고, 아래의 표를 봤더니 A 제품, B 제품은 절삭 공정하고 조립 공정을 봤는데 제품 A는 조립 공정에 시간이 얼마 들어가? 1시간 들어간다. 1시간. 그죠? 그 다음에 B는 절삭 공정이 2시간이고요. 제 설명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A 제품 같은 경우는 조립 공정이 3시간이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B 제품은 1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A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단위당 이익이 20만 원. 그러니까 A 제품 하나 생산하면 20만 원 벌고 2개 생산하면 얼마 버는 거예요? 40만 원. 3개 생산하면 60만 원 버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B 제품은 10만 원이니까 B 제품도 마찬가지로 하나 생산하면 10만 원, 2개 생산하면 20만 원, 3개 생산하면 30만 원. 그런데 물어보는 게 그러면 수익을 최대로 하려면 A 제품을 몇 개 생산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단위당 이익이 이렇게 쓰지 말자. 이렇게 하자. 이거 뭐 뻔한 거니까. 지금 보면은 A 제품의 수를 A라는 A 제품 생산량을 말이 꼬이네. A 제품 양이래. X라고 놓고요. B 제품 생산량을 Y라고 넣어봐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지금 못 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머리 쥐어뜯으면 안 돼요. 못할 수도 있지 뭐. 그리고 뭐 지금 이런 거는 컴퓨터가 다 해결해 주는데 우리가 손으로 계산할 필요 있나?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자고 하는 건 뭐냐면은 단위당 이익을 최대로 하면죠. 판매 수익을 최대로 한다면 A 제품 생산량이 X니까 이게 개수잖아, 개수. 그죠? 여기 개수잖아, 개수. 여기도 개수고. 그지? 그럼 개수하고 뭐하고 곱하면 돼요? 단위당 20. 20을 먼저 쓰자. 우리 변수보다 개수를 앞에다 쓰니까. 20x하고 요게 cy가 max가 되는 거 찾으면 되지. 최대가 되는 거. 요것도 이해 안 됐어요? 요게 뭐야? 자꾸 떨어뜨려서 미안해요. 제가 또 발을 이용해서 주워볼게요. 요게 개수니까 요게 1개, 2개, 3개, 4개. 그죠? 요것도 개수니까 요게 변수잖아, 변수. 하나 생산할 수도 있고 2개 생산할 수도 있고 5개, 10개, 100개 생산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단위당 이 곱한 거니까. 그죠? 하나면 20, 둘은 40이니까. 요거 쉽죠? 요것만 세워도 다 된 거야.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x, y 변수가 2개니까 식만 2개 구하면 되네. 그죠? 이 정도 수학 실력은 있죠. 변수가 하나면 식 하나면 되잖아요. 응? 자, 요거를 구하는 건데 그 다음에는 우리 표를 봐야지. 지금 가용 공정을 봐봐. 공장의 절삭 공정하고 조립 공정의 최대 가용 시간을 절삭 공정은 최대 공정 시간이 100시간 아니에요? 100시간. 그지?
100시간인데 절삭 공정이 A 제품은 1시간 들어가. 1시간 들어가고 개수 곱하면 되지. 몇 개, 10개인지 100개인지 모르겠지만 개수를 곱해주면 절삭 공정에 들어가는 시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B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때? 절삭 공정이 2시간 들어가니까 2시간에다가 개수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게 100개를 넘진 않겠지. 예? 자, 그럼 두 번째 거 다시 해볼게요. 조립 공정 봅시다. 조립 공정은 3시간 걸린다고 그랬어, A 제품이. 그러면 3시간 걸리는 제품이 몇 개야? X개, 수량 곱해주고, 그 다음에 조립 공정 B가 얼마예요? 1시간 들어가는구나. 1시간 되는 게 전체 다 봤을 때 150시간 이하다. 그럼 식 2개 나왔네. 그리고 XY는 수량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크겠지. 그죠? 연립부등식으로 풀면 되잖아요.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나냐면 x는 40이고 y는 30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단위당 이익을 최대로 할 때는 x를 40개 생산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말 틀렸다. A 제품을 40개 생산하고 B 제품을 30개 생산하면 단위당 이익이 최대가 되는 거야. 그죠?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거 못 구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좌절할 건 없고, 중요한 거는 이런 게 뭐냐면 수리적인 방법으로 경영 문제를 해결한 거지. 근데 지금 보면 보세요. 내가 아까 그 말을 했어. 독립변인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독립변인이 통제됐잖아요. 여기서는 예를 들면 단위당 이익이 지금 우리가 정해놨어. A 제품은 20만 원이고 B 제품은 1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수출할 때는 달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환경 공부할 때 환율도 얘기했었죠. 경제적 환경 요소 얘기할 때. 환율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계속 변하죠. 환율 매일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면 달러당 환율, 예를 들면은 뭐 1달러가 1000원일 때도 있고 뭐 900원일 때는 없겠다. 뭐 1200원, 1400원 올라감에 따라서 단위당 이익도 다를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 제품을 수출한다고 하면. 근데 지금 그 변이 통제돼요, 안 돼요? 환율 통제 안 되잖아요, 지금. 그냥 고정한 거잖아. 그리고 지금 절삭 공정하고 조립 공정의 최대 가용 시간을 100시간하고 150시간으로 고정했는데, 이거 100시간이라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통제하기 어렵지. 그죠? 120시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전력의 어떤 비용이, 공장에서 들어가는 어떤 전력 비용이 낮아진다고 하면 가용 시간 더 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100으로 딱 고정이 돼요. 그러니까 수리적인 기법 같은 것들이 상당히 계량화돼서 수치화돼서 정확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지금 이거 숫자 같은 거 다 통계적으로 우리가 평균치라든가 오랜 데이터를 통해서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풀었지만 이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또 필요할 거예요. 로우 데이터가. 그죠? 이런 문제 때문에 독립변이를 다 통제할 수 없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개수 같은 걸 봤을 때 무조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었냐도 중요하지. 품질 같은 거는 어떻게 우리가 독립변이로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선형기획법을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말, 경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관계로 보다 보면 모든 독립변인들을, 그러니까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독립변인들을, 그러니까 변수들을 우리가 다 감안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새같이 환경이 복잡한 어떤 경영 환경, 이른바 조직에서는 그런 변인들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계속 한번 봅시다. 그래서 거기 3페이지 내용을 보시면은 퀀터테이티브 어프로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군대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수학적 통계적 기법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경영 현장에 도입했다는 거예요. 계량적인 기법들은 생산 운영, 경영 정보학, 산업공학. 산업공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공계에서 다루는 부분이니까 접근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경영 공부하시다가 이쪽 경영과학 혹은 뭐 계량 경영학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경영학에서 계속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산업공학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에요. 자, 봅시다. 계량적 접근에서는 이제 생산 운영 관리라는 부분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줄여서 우리가 이거를 MIS라고 해요. MIS,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경영 정보와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 산업공학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생산 운영 관리하고 경영 정보학은 경영학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다. 그래서 제가 경영학 연구의 흐름을 이제 보다 보면 지금의 어떤 경영학 분야가 어떻게 세분화됐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뭐 이런 거 많이 써요. 이제 생산운영 관리는 조금 전에 봤듯이 이제 그 절삭 공정하고 조립 공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단위당 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생산 관리죠. 생산 관리에서 중요한 게 생산량을 얼마만큼 하느냐 그리고 재고 관리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품질 관리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품질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요. 여기까지만 얘기해 볼까? 품질 관리? 품질 관리 한번 볼까? 품질 관리 하면 우리 저번에 뭐 배웠어요? 우리 앞에서 1장에서 전사적 품질 관리 배웠었죠. 전사적 품질 관리. 품질 관리를 우리가 퀄리티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전사적 품질 관리 말고 이 품질 관리 그러면 보통 이제 제조업체에서 특히 공장에서 제품이 출하됐을 때 불량품이 얼마냐 그 다음에 양품이 얼마냐 우리가 판단할 때 양품이 99.9999%가 되는 게 좋겠지. 거의 100%에 가깝게. 그죠?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떤 수리적인 기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고요. 품질 관리를 하는 것 중에서 6 시그마라는 거 있거든요. 6 시그마. 이게 뭐냐면 시그마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6 시그마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죄송해요. 6 시그마 이렇게 써야지. 시그마 뭔지 아세요? 시그마? 시그마라고 하면 시그마가 뭐더라? 시그마를 뭐라고 하지 우리가? 보통 편차 얘기할 때 시그마라고 시그마가 있잖아요. 표준 편차,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 배웠어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예를 들면 이런 거지. 1, 2, 3 있으면 평균 얼마야? 아 이거 평균 알죠? 이 다 더해갖고 나누면 되는데, 그죠? 평균 2잖아. 2. 그죠? 그러면 이 편차라는 게 뭐냐면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냐 보는 거잖아요. 1씩 떨어져 있네. 그지? 이 평균 2보다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표준 여기 플러스 2니까 우리가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표준 편차에다가 제곱을 한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거에다 제곱한 거를 이게 분산이라고 해요. 분산, 베리에이션. 그러니까 얼만큼 평균으로부터 떨어져서 흩어져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베리에이션. 근데 6 시그마가 뭐냐면 나온 김에 합시다. 시간이 될까 모르겠는데 이 정규 분포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정규 분포라는 거. 이 정규 분포 보면은 평균을 M으로 하고 평균에서 표준 편차를 빼주고 더해준 값의 전체 데이터가 68% 들어가 있다고 통계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빨리 설명할게요. 평균에다가 2배의 시그마 그리고 여기 평균에다가 3배의 표준 편차를 더한 값. 여기는 평균에서 2배의 표준 편차를 뺀 값, 3배의 표준 편차를 뺀 값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보통 IQ라는 거 있죠. 지능 검사할 때. 지능 검사는 평균을 뭘로 보냐면 100으로 보고요. 시간에 쫓겨서 IQ 검사에서는 민이야, 민. 그래서 M이라고 써요.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를 15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이 정규 분포에다가 이제 수치를 대입하면 여기가 얼마가 돼? 여기가 100이 되고 여기는 얼마야? 100에서 15를 빼면 평균 100에서 15를 빼면 85, 여기는 115잖아.
그러면 IQ를 봤을 때 85 사이에서 115 되는 게 전체 IQ 중에서 68%가 이 안에 들어온다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2시그마 하면 얼마야? 여기서 15를 더 빼면 70이죠. 여기는 130이고. IQ가 70에서 130은 전체의 한 95%가 들어오거든요. 통계적으로. 그러면 IQ가 예를 들면 130이면 상위 몇 프로예요? 여기 2.5, 여기 2.5니까 그래서 합쳐서 100% 되겠죠. 그래서 IQ가 130이면 상위 22.5%에 드는 아주 좋은 IQ지. 자, 3배 하면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145고 여기는 이제 말을 못하겠네. 55 정도면. 그죠? 사람들의 IQ가 55에서 145 사이는 전체 99%가 들어와. 그러면 여기 145는 IQ가 전체 상위 0.5%죠. 0.5%, 0.5% 하면 100% 되니까. 그래서 우리 멘사클럽 얘기할 때 거의 IQ 145, 148 이상이면 멘사클럽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6시그마라는 건 뭐냐면 이거를 평균에서 4배 시그마, 평균에서 5배 시그마, 6배 시그마까지 확장하자는 거야. 지금 이 X축하고 이 그래프는 결코 닿진 않잖아요. 계속 가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품질 검사를 할 때 6시그마를 지키게 된다 그러면은 대부분 99.99 정도 안으로 다 들어온다는 거지. 거의 제로일에 가깝게. 요거 이해되셨나 모르겠네. 그만큼 수치를 이용해서 수량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품질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6시그마의 데이터가 다 들어오면 100만 개 중에서 서너 개만 빠져나간다고 해요. 근데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도서관에 있는 어떤 책들 중에서 오타가 서너 개 정도 나오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6시그마의 어떤 품질 관리를 한다는 거는 불량률을 제로에 가깝게 한다는 거지. 요거 좀 빨리 설명해가지고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질문하시고 궁금하시면 제가 또 친절히 설명드릴 테니까 이번 주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